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밤 9시 43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마감했어요. 0.75포인트 선물이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고점도 어제보다 낮아졌고요. 결과적으로 296.75 여기가 저항인데, 물론 여기 밑에도 다 저항이긴 저항인데요. 일단은 뭐 저항을 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세의 연속성이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 꺾이느냐 마느냐가 이제 더욱더 중요하겠죠. 한국은 일단 이렇게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아직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어떤 그 하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빠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풋옵션 외가에 있는 친구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외가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오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단지 오늘 풋옵션이 죽다 마른 것일 뿐이지 이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 같은 건 보시면은 뭐 일단 주도주들, 이런 주도주들이 잘 못 가면은 결과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봐야겠죠. 일단 오늘 그 오후 5시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뉴스는 보셨을 텐데, 그 미국이 중국 보고 영사관 폐쇄라라고 해가지고 그 영사관을 폐쇄하는 도중에 중국이 문서 소각하다가 대사관에 불이 났고, 그거를 막 소방차들이 와서 끄고 있는 이런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게 문서 소각하다가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승질나서 중국이 일부러 영사관 태워버린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뭐 조금 좀 들긴 하죠. 물론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죠? 사고로 불을 냈다고 하지만은 근데 심증은 중국이 일부러 불질러 없애버린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죠. 항의하는 차원에서요. 아무튼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이 뉴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분명한 거는 미중 무역 분쟁 악화를 이야기하는 악재일 거예요. 자, 근데 이 악재가 나온 시간이 오후 5시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장하기 한참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한참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5시간쯤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때 급락했던 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살짝 걱정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면은 장중에 이 양봉 나오면서 이거 고점 또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서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는 게 훨씬 낫긴 낫거든요. 좀 많이 올라서 출발하는 게 저같이 좀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고점에서 밀리는 데는 오늘 상승 출발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소식 같은 경우는 이미 장중에, 미국 장중에 이미 다 아까 오후 5시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어쨌든 그 반등을 해갖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밤 미국은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죠. 한국장이 했던 것처럼 한국이 어제의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봉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있는 이런 것처럼 오늘 미국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어제 나왔던 고점이 진짜 고점인지 보시다시피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고점 부근, 만천 부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빠져야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에서부터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 보여주면 훨씬 더 안심이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모습으로 세력들이 요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자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가능성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위쪽까지 한 번 더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밀리느냐, 아니면 그냥 밀리느냐. 한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재수가 없어가지고 FOMC 회의까지 안 빠지겠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또 양봉 나오면서 또 개길 수도 있겠고. 솔직히 근데 이 고점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FOMC 회의가 28일, 29일.
그럼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일 6거래일 남았고 이런 상황이고요. 6거래일 남았는데 일단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어제 한 상황이고,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기다려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중요한 소식이라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 생각엔 그 테슬라가 워낙 유명하고 변동성이 지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테슬라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좌우해서 시장이 좀 들썩들썩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며칠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주가가 모든 것을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진짜 애널리스트들도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떴다 뜨면은 과연 대세 상승으로 더 가는 걸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과 달리 안 좋게 나왔다, 뭐 어닝 쇼크가 나왔다, 당연히 빠지는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솔직히 이미 주가가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이러나 저러나 실적 발표라는 거는 그냥 주가를 빠뜨리는 데 대한 재료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향성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장대음봉, 7월 13일 날 나왔던 이 장대음봉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테슬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어쩌면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리플 달아놓으신 내용 중에 좀 그거를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변동성 지수에 대한 투자가 낫겠냐, 아니면 그냥 지수 인덱스에 대한 투자가 낫겠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UVXY라는 상품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 지수 상승을 베팅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저같이 그냥 S&P 지수나 어떤 이런 지수 인덱스 자체의 인버스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에 투자 하나, 저런 지수 인버스에 투자 하나, 어쨌든 뭐 방향성은 같은 겁니다. 하락 베팅, 지수 하락이나 시장이 흔들린다에 대한 베팅을 하긴 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과 약간 좀 시나리오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투자가 사실 이런 자리에선 유리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한 5월, 4월, 5월, 6월 초까지만 해도 변동성 지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오히려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 나을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난 몇 달 사이 오히려 오버슈팅이 더 심해졌죠. 요 구간 사이에, 6월 초부터 해서 오버슈팅이 지수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면은 다음날 피곤하죠. 근데 술을 더 많이 먹으면 한 병 먹은 날 아침하고 두 병 먹은 날 아침하고 세 병 먹은 날 아침은 다르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소주 한 병을 먹은 게 아니고 소주 한 3병, 4병짜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지수 자체가 빠질 목표치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지수 자체가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는 멀리 가는 동안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심하게 튀는 이런 일들은 물론 튀긴 튈 겁니다. 변동성 지수 가긴 갈 건데, 솔직히 여기 이런 4월, 5월 달에 변동성 지수가 바로 날아갔었더라면은 훨씬 변동성 지수에 대한 투자가 나았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지수가 너무 오버슈팅해서 지수 자체의 하락 목표치가 커진 상황이라서 어쩌면 변동성 지수에 대한 투자는 지수 인덱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야 UVXY 다 팔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익을 주긴 줄 건데, 그죠? 지금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커졌고 하락에 대한 기간, 적어도 내년까지는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툭하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이런 빅스 지수에 대한, 이런 변동성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SPXU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지수 인버스 자체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요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논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지수의 오버슈팅이 너무나 강해져서 하락에 대한 목표치와 하락에 대한 기간 자체가 늘어났다. 하락에 대한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변동성 지수가 어떤 그 변동성 지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조금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폭등을 하려면 짧은 기간에 지수가 팍팍 빠져야지 변동성 지수가 정말 신나게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동성 지수에 대한 재미는 약간 단물이 좀 빠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낮을 때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법인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누구나 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옛날과 같은 이런 대박이 또 터지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야 전고점 부근까지 못 가겠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오를 수 있긴 있을 텐데, 좀 먼 관점에서 하락이 좀 길어질 수 있고 하락 목표치가 커질 수 있으니 지수 인덱스 자체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얼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째 좀, 네. 자, 하여튼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밤에 SQQQ를 살펴볼 겁니다. 미국 인버스, 미국 나스닥 인버스를 진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오늘 장중에는 또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새벽 5시쯤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이 나스닥 일봉이 어떻냐에 따라서 뭐 SQQQ를 조금 더 사거나 아니면 더 기다리거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테슬라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